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정신여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담이 국소담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신정과 함께하는 정신여고 시즌2 네. 국소담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네이버, 팟빵, 유튜브 등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제가 또 읽어야겠죠? 닉네임이 네 글자인데요. 네. 화가 난다 님이 네. 보내셨네요. 미혼일 때부터 나이사를 듣다가 정신여고까지 청취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나이사를 들으며 출퇴근할 때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결혼을 하고 현재 8개월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소아정신과 관련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아이에게 주는 부모의 영향에 대해 매우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와 둘이 있을 때나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론대로 잘 해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남편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연애 때부터 늘 저에게 맞춰주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결혼하면서 저희 부모님에 비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시댁에 대한 서운함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섞여서 남편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는 저를 발견하곤 합니다. 연애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아이가 아직 못 알아듣는다는 핑계로 남편이 여러 번 제가 한 말에 대해 지키지 않으면 뭐 그래봤자 변기통 뚜껑 올려라, 잠옷 개켜 넣어라 등 사소한 것들이지만요. 제가 남편에게 벌컥 화를 내기도 하고 머리나 등을 세게 때리기도 합니다. 정말 너무 큰 잘못인 것을 알고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오늘은 불필요하게 화를 내지 말자라고 다짐을 해도 어느새 화를 내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남편과 동일한 행동을 타인이 해도 이처럼 화가 나지도 않고요. 유독 남편의 말과 행동에는 제가 과도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이런 제가 스스로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모자란 것도 아니거든요. 의사라는 직업에 생긴 것도 반듯하고 주변에서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이 넘어가지만 저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 같고 아이에게도 저의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봐 걱정입니다. 저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의 이런 나쁜 모습을 수정할 수 있을까요? 네. 남편을 너무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화내고 이게 지금 고민이신 것 같은데 네. 남편분이 사연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내가 저를 너무 존중하지 않고 막대해요라고. 근데 나름 걱정이 있으세요. 남편이 저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까봐, 네. 그리고 아이가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영향을 받을까봐. 네. 이제 질문처럼 보내셨지만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계시는 거죠. 남편도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것 같고, 아이도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네. 이제 교정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소아정신과 관련 일을 하시니까 그러네요. 아이에 대한 걱정은 또 더 많아지고. 어떤 일 하시는지는. 자, 연애할 때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결혼하고 지금 8개월 아들을 키우는 상황에서 남편만 보면 화가 나고 사소한 일에 자꾸 화를 내고 때리고, 물론 뭐 이 때린다는 게 등짝 스매싱 이런 수준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연애할 때는 뭐 변기통 뚜껑 올려라, 잠옷 개켜라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요런 게 이상하게 화가 나긴 나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치약을 중간부터 쓰느냐 끝에서부터 쓰느냐 이거 가지고도 싸우고 그렇죠. 휴지를 어떻게 거느냐 이거를 가지고도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상하게 화가 나요. 엄청 나요. 그래요? 아, 어떤 행동에 주로 화가 납니까? 또 여기서 또 공개하나요? 그 집 남편은 뭘 그리 잘못합니까? 양말 양말을- 돌돌 말아놓는 거 있죠. 왜 안 고쳐지는 건가요? 그거 나중에 빨래 네. 저기 넣고 빼고 개고 펴는 거를 네. 남편 보고 하라 그래요. 그러면 화 안 내도 되잖아. 본인이 빨래를 개니까 갤 때 화가 나는 거지. 그건 그러네요. 아. 제가 못 견뎌서 또 하니까 문제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해서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남편한테 설거지를 시킨다. 거기까지는 한대요. 근데 남편이 하고 바로 안 한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보고 싶은 TV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자들이 생각했을 때 설거지 좀 해줘는 지금 당장 일어나서 가서 설거지를 하고 자리에 앉든지 그렇게 해. 근데 남자는
언제가 됐든 오늘 안으로만 설거지를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물에 인식이 불려놨다가. 네. 물려놔야 잘 된다고. 네. 난 왜 찔리지? 어느 지점에서 들리시나요? 아니 즉시 바로 해야 되는데 약간 한 박자 늦게 할 네. 수 있죠. 그 좀 정해주시죠. 뭘- 설거지 같은 거 네. 설거지 좀 해줘라고 했을 때 몇 분 안에 시작하면은 적절한 행동인가요? 즉시요. 10초 안에 now. 10초 안에 일어나야 됩니까? 말과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1초 만에 일어나야 그렇죠. 근데 사실 그래, 아이한테 지시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뭐 몇 시 안에 이 일을 끝내 이렇게 지시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구체적으로. 남편도 아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오후 뭐 8시가 넘기 전에 이 설거지를 완료해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좀 근데- 낫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남편 입장에서는 회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남편을 대변해서 JYP님 말씀해 주신다면. 그 남편 그런 마음은 있죠. 사실 뭘 시키면 남자들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시급한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이걸 시켰을 때 이제 요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시키려고 뭔가 이렇게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요거 하나 해결하면은 끝인지 이런 게 이제 불분명하니까 남편들은 단순하니까 설거지 좀 해줘라고 했을 때 설거지 뭐 좀 이따 하지 뭐 설거지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키는 사람은 일단 설거지를 한 다음에 설거지를 다 하고 나면 여보 요것 좀 해줘라고 이제 다음에 시킬 것도 있는 거야. 근데 설거지를 안 하고 미적미적거리니까는 자꾸 이게 계획이 어그러지니까 그래서 집에 계신 그 높으신 분들께서는 남편한테 뭘 시킬 때 약간 그 경중, 시급함의 차이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뭐 별표를 쳐주시든지 별표 5개 이러면은 정말 시급하게 하는 거 별표 2개 이러면 좀 천천히 해도 되는 거 뭐 이렇게 좀 구별해서 지시해 주시면 분란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럼 지시할 때 여러 개를 한 번에 그것도 경종을 괜찮을 나눠서 것 같아요. 자 설거지 하고 저기 가서 세탁소 가서 세탁물 찾아오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어디 가야 되니까 운전 준비해. 뭐 이렇게 딱 나 몇 시까지 어디 가야 돼. 이렇게 한꺼번에 쭉 얘기해 주시면 남편들도 아주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시계를 보면서 나한테 한 6분 정도의 시간이 있구나 이러면서 여유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데 보통의 남편들은 그렇게 시키면 그냥 다 하시나요? 하기야 다 하죠. 시점과 품질의 문제일 뿐. 네. 아, 그래요? 귀찮아 안 할래라고 이제 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떡해요? 사회 부적응자죠 그런 분들은. 근데 문제는 이런 것 때문에 남편한테 좀 막말하시고 너무 화가 나니까 이렇게 등도 한번 때리시고 근데 이분은요 정작 화가 난다 했는데 화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약간 힌트는 있어요. 뭐 연애 때부터 늘 저에게 맞춰주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가 여기가 조금 민감한 사안인데 부모님이 시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서운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나름 이제 분석을 해보신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게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게 이제 서운함이 깊은데 뭐 이런 생활의 소소한 일들은 어찌 보면 이제 껍데기인데 부부 싸움은 주로 그런 걸로 하거든요. 진짜 원인은 따로 있는데 그렇죠. 다른 일이 촉발돼서 네.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치약 같은 거 치약. 뭐든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숨 쉬는 것만으로도 싫을 수도 있고. 그 정도 되면 어떻게 그러면 같이 안 살 수 되나요? 있을까요? 아니 너무 경제적으로 그런 극단적인 얘기를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시댁이 갑자기 부자가 될 리도 없고 경제적인 문제는 뭐 남편이 의사면 그래도 뭐 생활비는 잘 벌어올 테고 근데 그것도 모르죠, 뭐. 혹시 근데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예. 시댁에 지원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역시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남편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는 본인을 발견한다. 그리고 이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남편을 존중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작용으로 남편도 이 아내를 존중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그렇죠. 크지 맞아요. 않겠습니까? 네. 뭔가-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거고 그걸 맞아요. 그 아니까. 상처가 그대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나한테. 뭐 생긴 것도 번듯하고 주변에서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자꾸 이렇게 집에서 구박하고 이러면 또 밖에 나가서 딴 데다 한눈을 팔 수도 있고. 딴 데 뭐요? 게임? 네. 근데 보통요, 아니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게임일 수도 있고, 뭐 극단적으로는 무슨 외도일 수도 있고 하지만요, 결국 부부관계에서 싸울 땐 쫓는 사람하고 쫓기는 사람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분은 이제 계속 잔소리하고, 네. 어쩌면 그 잔소리 듣는 쪽에서는 뭐 무시를 하든 다른 데 관심을 갖든 그게 이제 쫓기는 입장이 네. 되는 건데, 그걸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보통은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속마음, 1차 감정을 잘 공유해가지고 거기서부터 풀어야 되는데, 실은 이제 뭐 이 아내분 입장에선 잔소리 하는데 왜 내 말 안 들어? 이게 그거 자체를 본인을 존중하지 않는 걸로 느끼고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여러 번 했는데, 제가 양말 그런 아, 느낌이 네네네. 들거든요. 이렇게 10년 얘기해도 양말을 돌돌 말아놓는 건 날 무시하는 건가? 이런 거 있잖아요. 노력조차 안 하네? 그렇죠.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네요. 그 남편 전화번호 좀 줘봐요. 내가 한마디 해줄게. 그 양말 그거 펴는 게 뭐 어렵다고 그거를 그렇게 뭐 어려웠지 않은데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간이 크네. 사회부적응자. 자, 어떻게 하면 이 나쁜 모습을 수정할 수 있을까요? 뭐 작은 네. 팁이라도 하나 드려봅시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일단 이분은 이제 문제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개선할 의지를 갖고 계시고, 근데 이제 그 1차 감정을 공유한다는 게 사실 집에서 이렇게 뒹굴뒹굴 하면서는 사실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8개월이어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혹시 누구 주변에 아이 뭐 한두 시간이라도 봐주실 분, 도움받으실 때가 있으면 두 분이 이제 밖에 다른 공간에서 만나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어린 아이들 키우시는 부부들은 그거 되게 효과적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때 나가가지고 집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일상 벗어난 공간에서.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또 변기통이 보이고 잠옷 막 널브러진 게 보이잖아요. 얘기 좀 하려는데 네. 애 울고 뭐 저기 돌돌 말린 양말 보이고 이러면 대화가 그쵸? 진전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또 다시 껍데기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게 되니까. 지금 근데 화가 난다님은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쵸. 첫 번째는 뭐 두 분이서 만나서 연애 때 나한테 이렇게 잘 맞춰줘서 내가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 같아는 괜찮아요. 근데 두 번째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시댁에 대한 서운함을 네. 그 감정을 공유하는 건 조금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래요? 남편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남편분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좀 민감한 주제이지 않나 싶어서 이거를 공유할 때 네. 만약 공유를 하는 게 맞다면 좀 어떻게 얘기를 해야 좀 덜 상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서로 얘기를 할 때 해야만 하는 얘기라면. 그 얘기를 뭐 해서 뭐 해? 그래요? 근데 서운한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 자체는 사실 잘못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걸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엉뚱하게 자꾸 다른 걸로 막 뒤통수까지 날리면 좀 다른 데로 분출이 되는 것 그럼 같거든요. 좀 담담하게 네. 내가 이래서 좀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자기한테도 내가 좀 안 좋은 행동을 했던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면 네. 그럼 남자분의 입장은 그냥 그분도 약간 서운한 감정이 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럼 또 남자분도 또 거기에 대한 감정을 말씀하시면 되죠. 아. 그게 이제 감정의 공유고. 근데 이건 아니, 해결할 뭐-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럼요. 그 좋아지는 거예요. 시댁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거는 알고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아도 서운할 수 알아도 있어요. 서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건 네. 뭐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사랑하시니까요. 우리 집에 막 빌딩이 7채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결혼한 것도 아닐 텐데. 네. 그러니까 남편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화가 난다면 남편분을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결혼했지만 번듯하잖아요. 사람도 너무 괜찮고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있는 그 서운함이 뭐 잔잔한 어떤 사소한 일들 때문에 폭발할 때가 있는 거겠죠.
저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등을 때리는 거 네. 제가 맞는 사람 입장이라고 상상을 해보면 등 맞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뭐 아프지도 않고 딱히 뭐 등짝 스매싱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머리 맞으면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거는. 그래서 머리는 때리지 맙시다 우리. 아니야. 차라리 정말 화가 났을 때 때리는 부위를 하나 정하세요. 발바닥이라든지 뭐 네. 엉덩이라든지 아니, 뭐 이렇게 머리 때리- 치지는 말라고. 아니, 때리는 것 자체는 이제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여지를 두지 말고 본인도 이제 화가 난다님도 아니, 봐봐. 잘못했다고 예를 들어서 생각하니까. 아무데도 안 때리고 내가 정말 남편을 때리고 싶을 때 손이 막 이렇게 올라갔을 때 맞아 참 난 발바닥만 때리기로 했지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때릴 마음도 없어지고 그리고 발바닥 살짝 해봐야 그게 약간 응? 뭔가 그 장난처럼 정도의 이성이 있다면 안 때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자는 거죠. 차라리 요새는 그 바디필로우 같은 거 이렇게 사진 넣어서도 만들 수 있던데. 남편을 그걸로는 때리지 분이 말고. 안 풀리죠. 아, 그걸로는 안 될까요? 네. 근데 어쨌든 때리는 거는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서로 하지 마셔야죠. 서로. 그래서 요거 일단은 이것부터 좀 참아 보시고 하지 않는 걸로 하고 그 다민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서만 따로 조용히 네. 서운한 감정을 털어놓는. 그 어디 책에서 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럴 때 종이를 하나 꺼내가지고 반 쭉 가른 다음에 네. 왼쪽 오른쪽에다가 각자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메모를 좀 해봅니다. 왼쪽에는 우리 남편의 좋은 점, 오른쪽에는 우리 남편의 나쁜 점. 이렇게 해서 쭉 쓰다 보면 물론 뭐 어느 쪽이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사람이 좋은 점도 많거든. 그리고 나쁜 점도 써놓고 보면 개수는 많아 보여도 또 이렇게 그렇게까지 막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나쁜 점일 수도 있잖아.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이분은 장단점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남편의 장단점. 근데 그 서운한 마음을 잘 표현을 못하고 아까 써니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왠지 미안하고 자존심 상할까봐 조심한다는 게 가둬둔 그 감정이 폭발할 때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것 같거든요. 동시에 내가 좀 속물 같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자신한테 드는 생각도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이런 문제 굉장히 흔해요. 음. 굉장히 흔해요. 그리고 남편 말고 다른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할 때 화가 나진 않는다. 이건 정상이죠. 다 네. 그렇죠. 나랑 딴 집- 관계 없는데. 딴집 나만 남편이 양말을 돌돌 말든 씹어 먹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네. 우리 남편이니까 화가 맞아요, 나는 거지. 맞아요. 네. 이건 정상입니다. 그럼요. 이거는. 네. 네. 너무 당연한 반응. 음. 네. 그리고 지금 8개월짜리 아이를 키우고 계셔서 좀 심신이 지쳐 계신 것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로 아무튼 두 분이 서로 오붓한 데이트를 한번 하시는 게 필요한 시점인 네. 것 같아요. 커피를 드시든 네. 맥주를 한잔 하시든 네. 얘기를 하시다 커피는 네,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좋네요. 네. 네. 오늘 화가 난다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사연 보내실 분들은요. 나는 사다 카카오톡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연을 보내실 때는 원하는 닉네임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연은 가능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해드리는데 도움이 되고요. 사연이 채택된 분에게는 커피 쿠폰 2장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